진료실의 박선생 72번째 하기 회장님의 비리입니다. 전공의 2년차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는 2년차 레지던트는 수술실이나 입원 환자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외래에서 교수님들의 진료 보조를 하거나 교수님의 진료가 없는 시간에 일반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날도 남성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김 교수님의 진료가 있어 진료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 보조는 교수님 대신 환자의 상태를 차트에 적거나 진료 후 환자에게 추가로 설명해주고 외래에서 시행하는 소변검사, 전립선 검사, 초음파 검사, 요역도화 검사 등을 합니다. 그런데 진료 중에 곱게 차려입은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비서인 듯한 두 명의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과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옆에 앉아있던 나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리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회장님 아시죠? 예, 제 담당 환자입니다. 김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미리 연락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에 잘나가던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도가 나서 해체된 그룹이지만 당시에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항의하러 왔어요. 항의라뇨? 수술을 잘해주신 것은 고맙지만 이 인간이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교수님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회장 부인을 설득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해서 간신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장 부인을 보내고 나서 교수님은 나에게 담배 한 가치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담배를 드리고 라이터로 켜드렸습니다. 1년간의 금연을 담배역을 날려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열이 받았기보다는 황당해했습니다. 치료를 잘해주었는데 이걸 먹다니. 하지만 회장 부인의 기분도 이해가 갑니다. 두 사람 다 피해자였습니다. 회장님이 받은 수술은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이었던 회장님은 평소에 술을 잘 먹고 여자 좋아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멋있는 남자였으나 지병인 당뇨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발기부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지병은 회장 부인에게는 가정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장이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알게 되어 이 분야 전문가였던 김 교수를 찾아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90년 초였던 그 당시에도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드는 고가 수술이었으나 절실한 이유가 있었고 돈에는 여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쉽게 결정을 하고 수술하였습니다. 음경보형물 삽입술은 미국에서 1950년경부터 시작됐고 처음에는 뼈를 깎아서 음경해면체에 삽입했습니다. 1975년에 와서 실리콘으로 된 방경식의 영구적인 보형물을 만들었고 1977년에 힌지드 보형물을 고안하여 구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굴곡형이 개발되어서 사용하였고 현재는 자연발기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질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경보형물은 크게 굴곡형, 관절형, 자가팽창형 등으로 나뉘는데 1994년 당시에는 합병증이 적은 굴곡형이나 펌프 조정과 실린더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3피스 팽창형 혹은 펌프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는 2피스 팽창형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음경보형물 수술은 감염만 잘 조절하면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굴곡형은 기장치가 없어서 거의 부작용이 없으나 팽창형은 기계 내에 기장치가 있어서 이것이 고장나면 재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2피스의 팽창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2피스는 평소에는 자연 상태로 있다가 필요시 귀두를 계속 누르면 귀두 안쪽에 있는 펌프가 눌려서 수동으로 실린더가 채워져 발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회장님은 수술을 받고 나서 일주일 후에 퇴원하였고 한 달간의 적응 시간을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용을 집에서 하지 않고 아가씨들과 전국의 유명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하여 열이 받은 부인이 급기야는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에게 창피를 주려고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회장님이 살아계신지 궁금하고 또 성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